일본이 올림픽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제2의 수출 규제와 비슷한 대한국 경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일본의 복수의 매체로부터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도 일본은 쉬지 않고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이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준비했으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도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조치를 준비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크게 당하는 일도 생긴다고 전망합니다. 우선 일본 언론에서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한 경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일본 정부에서 해당 정보를 언론사에 흘렸다는 것이고, 이는 분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이는 최근에 한일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올림픽 시작 후 여러가지 충돌이 있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 뒤 현수막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피한다고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타겟으로 잡고 한국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동시에 한국 도시락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혐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던 한국 도시락 사건은 아직까지도 일본이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일본의 주요 뉴스에는 끈질기게 한국 도시락 뉴스가 거의 매일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쿄 스포츠는 한국 선수단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수촌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왔다며 한국 선수단은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의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에 대해서 이중적이다, 다른 선수들도 먹고 싶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 라면서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매일매일 한국 후쿠시마산 회피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이면에는 제2의 수출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초강력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 조치를 실행하려고 유럽에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민폐를 끼친다며 매일 과도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경제 규제를 앞두고 일종의 구실을 만들면서 한국의 새로운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에 대해서 매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자민당이 아닌 야당에 총리를 내어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 일본 도쿄는 하루에 코로나가 약 3,000명 이상이 나오는데 한 가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진율인데 3,000명이 나오는 것도 PCR이나 항원 검사를 12,000명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확진율은 35%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자는 이에 10배에 해당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한국의 확진율이 2% 이하인 것을 보기만 해도 일본의 델타 변이 감염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감염 전문가는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에 매일 10만 명의 감염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올림픽이 절반 이상 지나면서 올림픽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이 일본 시내 관광을 하다 발각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조지아 선수 2명은 도쿄타워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지아 올림픽위원회 측은 두 사람이 일본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선수촌을 떠났다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의 버블 방역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일본 국민들에게도 큰 감염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도 일본에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를 그대로 선수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서 일본 전역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뭔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2019년에 아베의 수출 규제와 같은 방법을 또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산 회피를 문제 삼듯 당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을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빌미가 된 운요 사건과 같이 한국에 일단 시비거리를 강하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2019년 아베 전 총리는 오사카 G20 회의를 마친 다음에 한국의 전격 수출 규제를 발표하는 뒤통수를 쳤습니다. 당시에 아베는 사학 비리를 비롯해 벚꽃놀이 등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문제를 핑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괴멸시키겠다는 수출 규제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고 일본의 코로나 방역에 실패해 궁지에 몰려있는 것은 당시 아베 총리의 데자뷰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또 한국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죠. 지난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폭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은 한국의 WTO 소송 등을 피하려는지 WTO에서 정한 합법적인 상계 관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15년 전에 단 한 차례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제품을 뜯어보면서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상계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일단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관련 수출 자료 데이터도 협조를 해야 하며 관계 당국의 승인 절차도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만년 흑자국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역에서 항상 크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 관세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반발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흑자를 보는 국가를 상대로 상계 관세를 발동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상계 관세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계 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철강 기업들의 관세를 때려서 한국 기업이 크게 위축되게 만들고 이러한 한국 때리기 맥락 가운데 스가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선거철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명백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또한 한국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려고 국제적인 연합체까지 구성하는 치졸함을 보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상계 관세 정보 공유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혼자서 하는 것보다 미국, 유럽까지 엮어서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며 한국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움직임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에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과 함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연합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끼리만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국제기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유독 일본 정치계에서 한국에 대해 시비를 걸고 혐한 움직임을 보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한국 경제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놓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관세 폭탄 작업은 오히려 일본에 불리하다는 국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철강 등의 관세를 붙여서 자국에서 비싸게 수입한다면 결국 일본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으로 수입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특히 자동차 분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공업은 절대적인데 굳이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상계 관세가 필요하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 중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 일본의 물가만 올려놓는 꼴은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 주머니 사정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제2의 한국 불매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상계 관세까지 뜯어내려고 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이를 묵인하지 않고 한국 내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는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상계 관세가 유야무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도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잔뜩 피해봤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관세 폭탄 조치도 고스란히 일본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크게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역대 7월 수출 55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무역 체질도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한국은 더욱더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산을 배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올림픽 이후 각종 후유증을 한국과 논란을 일으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혐한이 일본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